내부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형용사구는 형용사에다가 뭐가 붙은 거,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프레이즈의 내부 구조를 알면은 정말 대단한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그 프레이즈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대단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관련된 용어들이라든지 관련된 구조, 그 다음에 통사적인 어떤 문법성, 비문법성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이즈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그 통사론 파트에서.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 구조 한번 볼게. 이야기해놓고 바로 소제목이 had와 complement와 그 다음에 selection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오면 이 had는 핵, 머리여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뭐 핵어 정도, 핵 의미 괜찮죠? 그 다음에 이 컴플리먼트는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보어라고 쓰는 그런 용어인데 여기서는 보어라고 말하지 않고 보충어, 요 두 가지의 개념 중요하고 특히 이 보충어의 개념 매우 중요하고요. 셀렉션이라는 개념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겁니다. 선택이죠. 자, 뭘 선택하는 거. 됐죠? 네, 선택하는 겁니다. 자, ABCD에서는 이 책에서 MP, VP, PP, AP의 프레이즈의 예시를 들어놨어요. 자, 그 예시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core of every phrase. 이때 core라는 게 뭐예요? 핵이란 얘기죠. 핵. MP의 코어가 뭐예요? 이때 MP의 코어가 뭡니까? mother가 코어죠. VP의 코어가 뭡니까? 당연히 동사가 코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죠. PP의 코어가 뭐예요? over the hill에서 over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P에서 wary of snakes 할 때 wary가 요것이 핵 코어가 되는 거죠. 이때의 코어는 lexical category다 라는 거예요. 뭐와 같은? had와 동일한 syntactic 타입의 lexical category다. 즉 AP는 A 형용사가 코어가 되는 거고 PP는 P가 되는 거고 VP는 B가 되는 거고 MP는 N이 되는 거예요. 그게 코어가 된다. 뭐 이거 당연한 이야기, 그죠? 상식적인 당연한. MP에서의 코어가 당연히 N이지 뭐. 이건 뭐 말해봤자 뭐해, 잔소리지,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컴플리먼트라는 이제 내용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오는데 컴플리먼트는 phrase category다. 자, 요것도 잡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헤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lexical category다. lexical category다. 그 다음에 complement는 뭐라고요? complement는 뭐라고요? phrasal category다. 자, 요거 잡아두셔야 해요. 네. phrasal category다. 그래서 컴플리먼트가 뭔지를 잡아야겠네요. 컴플리먼트가 자,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사실 요 말로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보충어라고 우리나라 말로 바꿨잖아요. 보충어라는 게 뭐예요? 뭘 보충하죠? 뭘 보충하는 거죠? 보충어가 헤드를 보충하는 거죠. 헤드를 보충하는 거예요. 헤드를 보충하는 겁니다. 뭘 보충하는? 헤드를 보충하는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보면은 헤드를 보충하는 표현. 근데 이 말은 단순히 보충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명확하게 그 의미가 개념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충어라는 말을 쓰는데 보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들려요? 중요하지 않게 들려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들리지. 뭐 보충한다는 거. 그쵸? 근데 여기서의 보충은 반드시 보충해야 되는 거. 매우 중요한 보충을 의미해요. 매우 중요한 보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분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의 had는 mother, sing, over, where인데 complement는 뭐냐? 보충해주는 말. mother를 보충해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잖아. 예, phrase category. phrase category PP죠. 이 of James Whistler의 엄마다라고 보충해주는 요 말이 compliment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compliment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PP라며. PP라며 웬 compliment야? 어? compliment는 또 뭐야? 이건 범주야 뭐야? 이건 범주가 아니에요. compliment는 범주가 아니에요. 범주는 우리가 캐테고리라고 할 때는 이 PP를 범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PP면서 컴플리먼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것이 MP면서 서브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MP가 서브젝 역할을 한다. 괜찮아요? 그쵸? 그런 말은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죠? 워낙 익숙하니까. PP가 컴플리먼트 역할을 한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이제는 그 컴플리먼트가 이런 것처럼 문법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문법적인 관계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grammatical function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MP라는 범주가 subject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PP라는 phrase category가 컴플리먼트 역할을 한다. 뭘? 수식하고 있잖아. 보충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보충이란 말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겁나 중요한 거. 겁나 중요한 보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보충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얘가 컴플리먼트였고 여기서는 지금 동사의 MP가 컴플리먼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뒤에. 그 다음에 전치사 여기도 전치사의 뒤에 나오는 MP가 전치사의 컴플리먼트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where이 다음에 snake을 경계하는 거죠. 여기 PP죠. PP. 이 전치사구가 형용사의 컴플리먼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이 컴플리먼트를 보어라고 이야기했던 거, 학교에서 컴플리먼트를 보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2형식이나 5형식에서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그 정도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전치사의 목적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의 컴플리먼트. 동사의 목적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컴플리먼트. 보어가 아닙니다. 이게 학교 문법에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 컴플리먼트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동사의 목적어로서 쓰이는 이 MP가 컴플리먼트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보충이라는 개념이 사실 모자라긴 하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보충이라는 게 아니죠. 예.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 보충이라는 개념이겠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보충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MP가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되죠. 물론 여기는 MP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where이 다음에 무엇을 경계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문법적으로 거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꼭 필요한 요소들이 뒤에 오는 거. 그걸 컴플리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컴플리먼트는 phrase category다. 전부 다 phrase category PP, MP, MPN, PP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것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위치. 컴플리먼트의 위치를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그 위치는 어디에 next to a head, next to a head, head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head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head 옆에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나중에 이 위치, 컴플리먼트의 분포, 위치, 분포에 관련해서도
아주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next to, ahead, head 옆에.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head 옆에. 어디 옆에? head 옆에. 어디 옆에? head 옆에. 반드시 head 옆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중간에 다른 게 끼면 돼, 안 돼? 중간에 다른 게 끼면 돼, 안 돼? 그러면 바로 next to head가 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다른 게 이 안에 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바로 옆에 와야 된다는 말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내 옆에, 중간에 그냥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바로 옆에, head의 바로 옆에, next to the head,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의미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Elaborates on the meaning of the head.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head의 의미를 어떻게 한다는가? 좀 더 정교화하는 거죠. head의 의미를 좀 더 정교화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까요? 요 말을 head의 의미를 elaborate, 좀 더 정교화한다는 거 라는 말을 우리는 요 말을 요렇게 이해합시다. head의 의미를, head가 가진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때 꼭은 뭐 100%는 아니에요. 꼭 필요한 요소,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요 문장을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head의 의미를 단순히 정교화한다? 그럼 뭐 수식한다는 얘기냐? 수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수식 개념 단순한, 이게 무슨 수식 개념이야? 수식 개념이에요? 수식 개념이 아니에요. 동사의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예요. 뭐? head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싫든 좋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사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셀렉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크게 뭘 보고 있어요? 프레이즈의 내부 구조를 보고 있어요. 프레이즈의 내부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헤드를 봤고,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 셀렉션은 선택이야. 두 가지 측면에서 선택인데 누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인데 누가 선택해? 헤드의 선택이에요. 헤드의 선택. 멋있네요. 그죠? 제목이 멋있어. 그냥 단순히 선택이라고 하고니까 좀 뜬금없는데 헤드의 선택이에요. 왜? 그 프레이즈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프레이즈의 코어가 누구이기 때문에, 프레이즈의 코어, 주인은 헤드예요. 그러니까 컴플리먼트도 헤드의 컴플리먼트예요. 헤드를 보충하는 거고, 선택도 헤드의 선택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느냐 볼게요. 첫 번째, SC 셀렉션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있습니까? S 셀렉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보는 겁니다. C 셀렉션하고 S 셀렉션을 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 C 셀렉션을 보고요. 다른 말로 sub categorization이라고 보겠습니다. C 셀렉션은, 요 C는 뭐의 약자냐면 캐테고리예요. 범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캐테고리의 C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른 말로 여기 sub categoriz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위 범주화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위 범주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컴플리먼트 아까 나왔는데, 컴플리먼트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프레이즈 스트럭처에서의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아까
the mother of 삐리리 했을 때 the mother of mother 뒤에 그 pp가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my mother 하고도 쓰기도 하니까. 그쵸? my mother. 그죠? 그렇게도 쓰기도 하니까 항상 뒤에 of MP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옵셔널해. 예. 옵셔널해. 요거는 맞죠? 이해되시죠? 컴플리먼트는 옵셔널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러나 단순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동사에 컴플리먼트로 쓰이는 MP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옵셔널이라고 시크하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옵셔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다 이 말이. 100%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아까 동사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 the mother of 삐리리 할 때 누구누구의 엄마 했을 때 그 pp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옵셔널하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헤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머리가 있어야지 몸통이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컴플리먼트의 선택이 나오죠. 자, 이때 컴플리먼트의 선택은 뭐에 따라 달려 있습니까? 네, 헤드의 속성에 따라서 달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헤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컴플리먼트를 취하기도 하고 취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옵셔널 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누구 때문이야? 헤드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헤드의 속성 때문에.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find라는 것은 transitive verb예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저 타동사라는 속성, 이것이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transitive verb라는 게 이러한 property를 이야기하는 거죠. find가 갖고 있는 property. 이러한 속성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는 거예요? MP 컴플리먼트가 필요하단 말이야. 요거 이때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번처럼 A번처럼 MP가 뒤에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컴플리먼트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목적어, 이건 목적어 아니에요? 왜 또 컴플리먼트라고 해? 네. 이때 목적어가 컴플리먼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헤드와 프레이즈 관계에서 내부 구조에서 봤을 때 전체 문장에서 봤을 때는 목적어지만은 내부 구조에서 BP의 내부 구조에서 봤을 때는 이 동사의 컴플리먼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용어를 부르는 것, object하고 컴플리먼트라고 부르는 것은 object은 동사의 object이다 라고 했을 때는 동사 뒤에 나온 MP에 한정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전치사 뒤에 나온 MP에서만 한정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명사 뒤에 나온 mother PP of 명사 mother of 삐리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러요? 얘네들 다 컴플리먼트라고 통칭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용어가 컴플리먼트예요. 반드시 헤드에 의해서 의미적으로 elaboration 시키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기 안 나와 있으면 안 돼. 비문이야. 역시 여기는 뭔가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MP가 아니라 PP가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find라는 동사는 뒤에 컴플리먼트로서 무엇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컴플리먼트로서 MP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 head, find는 무엇을 선택해요? 컴플리먼트로서 카테고리로서 무엇을 선택해요? MP라는 카테고리를 셀렉션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find가 동사 find가 MP를 C selection 한다라고도 말하고 동사 find가 MP를 subcategorize 한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거예요.
head가 complement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 이때는 뭘 선택해요? 범주를 선택한단 말이야. 범주, 이 개념. 그 범주를 선택하는 그 개념을 하위 범주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봅니다. 자, sleep이라는 단어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니까 뒤에 컴플리먼트를 안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옵셔널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동사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동사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sleep이라는 동사는 뒤에 NP를 하위 범주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옵셔널하게. 맞죠? 네, 옵셔널하게 하위 범주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들 보면은 think 같은 거 보세요. 뒤에 무엇을? pp를 하위 범주화하죠. 컴플리먼트로서. 이게 컴플리먼트예요. 동일하게. 컴플리먼트입니다. 이게 컴플리먼트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좀 더 넓은 개념으로서. 그 다음에 이때 동일한 think인데 여기는 뭘 지금 컴플리먼트로서 취하는 겁니까? 예, 센텐스를 컴플리먼트로 취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told는 무엇을 컴플리먼트로 취하는 겁니까? 컴플리먼트를 두 개를 취하네? NP하고 S 컴플리먼트를 두 개를 취하고 있습니다. 컴플리먼트라는 개념 아시겠죠? 여기는 이 동사는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형용사 구를 컴플리먼트로서 취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feel이지만 여기서는 s를 컴플리먼트로 취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그 컴플리먼트가 달라져요. 자, 이때 컴플리먼트 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주를 선택하느냐, NP를 선택하느냐, PP를 선택하느냐, 그런 개념이에요. 누가? 헤드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C selection이라고 부르고, 더 일반적으로는 하위 범주화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subcategorization. 이해되셨죠? 하위 범주화한다. 하위. 내 옆에 있는 그것을 어떤 범주가 와야 되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헤드가. 나운도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동사만 봤죠? 나운을 보시면은 여기 명사죠. 이게 코어죠. 이게 헤드죠. believe만 보시면은 believe는 뒤에 뭐가 올 수 있어요? pp를 컴플리먼트. 이게 컴플리먼트예요. 그래서 pp를 컴플리멘트로 취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명사 believe는 pp를 하위 범주화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명사 believe는 cp라고 했죠. that을 포함한 절이니까 cp를 하위 범주화한다. sympathy는 명사 sympathy는 pp를 하위 범주화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sympathy는 그 대신 believe처럼 cp를 하위 범주화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쓰지는 않는 거야. 그 왜 달라? 똑같은 명사인데 왜 달라? 왜 다르기는 그 동사, 그 명사의 그 속성이 그런 거야. 그 명사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명사의 속성을 어떻게 알아? 그것은 그 단어를 아는 겁니다. 그 단어를 정확하게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그러한 속성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어를 배울 때도 어떻게 알아야 돼? 그러한 속성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러한 속성까지 배우는 거예요. 단어 외울 때.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동일한 단어에 그냥 여러 개의 그 속성이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인포메이션 정보예요. 컴플리먼트 타입에 관한 정보가 특별한 동사나 렉시컬 아이템이라는 것은요, 어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휘, phrase가 아니라 어휘, 렉시컬 아이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사도
particular verb도 lexical item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그리고 다른 품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 말고 다른 품사들에 의해서 선택되는 컴플리먼트 타입에 대한 그러한 정보, 즉 동사가 뭘 선택하고 어떤 범주를 선택하고 그러한 정보를 뭐라고 불러요? C selection, categorial selection, categorial selection 혹은 subcategorization, 하위 범주화라고 부르고 it is include, 이러한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lexical entry에 들어가 있다. lexical entry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단어 정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entry가 단어 정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네, 단어 정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은 단어 하나 보면은 거기 단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단어 어휘 하나하나에 대한 그 정보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lexical entries of the item. 즉 어휘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보가 어휘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좀 괜찮아요? 이런 표현. lexical entry 혹은 lexical item. 요거 지금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lexical entry나 lexical item 이거 그냥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휘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정보가. 괜찮습니까? 어휘 안에 lexical item이나 lexical entry 어휘로 보죠. 어휘 안에 다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 어휘는 어디 있어요? 멘탈 렉시컨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네이티브 스피커 머릿속에 있는 그 어휘예요. 그러니까 사전이 아니야. 사전에 나와 있는 어휘는 vocabulary라고 부르죠. vocabulary. 멘탈 렉시컨은 우리 머릿속에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휘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뭐가? 이러한 정보가. 뭐에 대한 정보? subcategorization에 대한 정보. 그러면 우리도 영어 단어를 배울 때 뭘 배워야 돼? 이 단어가 컴플리먼트로서 어떤 품사를 취하는지를 그것을 헤드와 연결시켜서 배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다음에 S selection 보겠습니다. S selection은 저 S는 semantic이란 의미입니다. semantic, 의미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야. 아까는 지금 선택할 뭘 배웠어요? 헤드가 범주, 캐테고리를 선택하는 걸 배웠고요. 헤드가 이번에는 의미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헤드가 의미를 선택하는 거예요. 의미적인 측면에서. 자, 이것도 나중에 좀 더 selection restriction이라고 해가지고 선택 제약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의미적인 선택만 선택 제약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불러가지고 헤드가 특히 동사가 주어나 특히 동사가 주어나 목적어에게 주어나 목적어는 전부 다 NP죠. 목적어의 의미를 선택하는 거예요. 의미를 선택해. 진짜 의미를 선택할까? 네, 의미 선택합니다. 자, 보세요. play라는 동사가 주어 자리에 여기에 NP를 선택하죠? NP 제대로 왔죠? 목적어 자리에 NP를 선택하죠? NP는 제대로 왔죠? 그러면 무엇은 잘한 거예요? 네, subcategorization은 잘한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에 플레이는 주어 자리에 골프가 왔어요. 골프가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노는 주체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는 이 자리에 의미적으로, 품사적으로는 괜찮으나 의미적으로 이 자리에 오면 안 돼. 왜 안 될까? 이 플레이가 얘를 선택하는 겁니다. 플레이가 얘를 선택하네. 플레이가 얘를 의미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뭐라가 왔는데, 예. 동사 뭐더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쵸?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하고 목적어는 뭐 해야 돼요? animate 돼야 하는. 이게 의미적으로 이걸 선택하는 거죠. 주어하고 목적어로 필요한 건 맞는데 animate 돼야 돼요. 즉
즉 뭐예요? 동물이란지 사람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의미적으로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는 의미적으로 이상한데?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느낌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게 그냥 비문법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초반에 의미적으로 이상한 것과 grammaticality는 같은 것이 아니니까 구분해야 돼 라고 얘기는 했었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의미적인 제약 여러분 괜찮습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여기 뭡니까? cough, 벌컥벌컥 마시다 그런 의미죠. 동사로서. 그러면 여기에 주어 자리에 NP가 오고 목적어 자리에도 NP가 올 겁니다. 근데 우린 범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무엇이 필요해요? 주어 자리에 누가 와야 돼?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개체가 와야 되죠? 그러면 사물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사물이 오면 안 되고 애니메이트가 된 게 와야 돼요. 뭔가 살아있는 것이 와야 됩니다.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개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의미적으로 그 정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의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요? 액체가 와야 되겠죠. 이 의미적으로. 그래야 그 문장이 의미적으로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 S selection, 선택 제약을 어겼을 때 이것을 S sele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더 많이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selectional restriction 선택 제약이라고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colorless green idea, sleep furiously 이게 왜 이상한 거예요? 아까 이상하다는데 왜 이상하죠? 네, 선택 제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상한 겁니다. 선택 제약을 위반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sleep은 잠자는 개체가 와야 돼. 즉 animate entity가 와야 돼요. 그런데 앞에 아이디어가 무슨 잠을 자. 선택 제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심볼을 느낌표 심볼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well-formedness는 정형 이런 뜻이죠. 제대로 형태가 됐다. 즉 grammatical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phrase가 제대로 정문이다 라고 말할 때는 최소한 두 가지 요소가 우리가 충족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그 phrase가 to the structural constraint of the language as expressed in the PS rule. PS 룰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phrase structure 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phrase structure 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정문이야. 근데 그 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럼 비문이야. 그렇게 정문 비문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selectional requirement를 위반했는지 이때 selectional이라는 것은 범주를 선택하는 것과 그쵸 그 범주가 그 well-formedness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 범주를 제대로 선택했는지 즉 타동사는 뒤에 NP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전치사는 뒤에 NP를 반드시 C selection 해야 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의미적인 제약. 이것이 문법성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다가 여기는 이제 문법 semantic selection까지 이제 포함시킨 거죠. 이렇게 구분하다가 구분하지 않다가 막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문법성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문법적인 말만 내뱉는단 말이죠. 그럼 그들의 지식 속에 그러한 문법적인 말을 내뱉는게끔 하는 그러한 지식 속에 룰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PS 룰. 그 다음에 또 어떤 규칙이 들어가 있어요?
C 셀렉션과 S 셀렉션에 관련된 그러한 정보가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들의 그 ability를 우리가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데 이 예문이 조금 이상해요. 예. 예문이 이게 조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문으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건 틀려요. 틀린 예문이에요. 비문법적이라는 게 아니라 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공부하면은 오히려 더 혼동만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문은 아예 그냥 제가 데이터에도 넣어놓긴 여러분 자료에도 넣어놓긴 했는데 그냥 없애버리세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specifier 이야기하려고 지정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얘네들이 지정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specifier라고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쟤네들이. 자,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phrase의 internal structure를 보면서 어떻게 봤습니까? 네, 무엇을 봤습니까? 헤드를 봤어요. 요 개념을 봤어요. 헤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뭘 봤어요? 컴플리먼트를 봤습니다. 컴플리먼트를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셀렉션은 이 컴플리먼트하고의 관계니까 어떤 용어를 본 거는 아니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헤드, 컴플리먼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mother하면 뭐? mother of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 mother of John이라고 합시다. John의 엄마. 그쵸? 그래서 요 예문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저 예문은 이상해. 우리 프랑키 선생님 실망이야. 책은 좋은데 나 이 예문 보고 정말 실망했어요. 프랑키 선생님 실망했어.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헤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컴플리먼트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앞에 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specifier예요. specifier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어. 우리나라 말로. 이거의 이러한 단위를 지금까지 요 헤드 얘기했고 컴플리먼트만 얘기했잖아. 요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정어. 됐죠?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컴플리먼트의 이것을 위치를 이야기할 때 이것의 위치를 얘기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next to the head라고 했잖아요. 헤드 옆에 위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헤드와 시스터 관계에 있어야 돼요. 헤드와 시스터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드 그 다음에 바로 옆에가 뭐예요? 바로 옆에가 컴플리먼트가 오면은 시스터 관계에 있는 거지. 동사와 NP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잖아. 그럼 시스터 관계에 있는 거지 뭐. 이 시스터 관계를 있는 겁니다. 시스터 관계에 있대 바로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스페시파이어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컴플리먼트와의 위치와는 달리 스페시파이어는 헤드의 시스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드의 시스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치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니? 뭐의 시스터입니까? 프레이즈의 헤드하고 컴플리먼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레이즈의 시스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로 설명해 줄게요. 헤드하고 컴플리먼트가 하나의 프레이즈를 만들죠. 그 헤드하고 컴플리먼트에 의해서 형성된 프레이즈의 시스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저 말을 그대로 한번 받아서
그려보겠습니다. 헤드하고 시스터 관계에 있어요. 뭐가? 컴플리먼트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레이즈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 단위하고 시스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스페시파이어 자리죠. 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한번 요 마더 그려볼까요? 헤드가 마더가 되는 거지.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헤드니까 이제 여기 N 명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로서 PP가 있는 거죠. 그래서 of John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뭐가 돼? MP가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constituent예요. 여기서 말한 이 phrase. 헤드하고 컴플리먼트하고 결합해가지고 만든 이 phrase의 스페시파이어가 시스터 관계에 있다라는 거니까 얘랑 결합해가지고 결국은 누굴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MP잖아. The mother of John이 MP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건 뭐예요? 명사하고 명사구 사이에 얘는 뭐지? 얘도 명사구인가? 이렇게 적어야 돼. 얘도 명사구인가? 자, 그러면 얘도 명사구고 얘도 명사구로 칩시다. 얘도 명사구고 얘도 명사구로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명사구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뒤에 한참 뒤로 가야 되겠네. 네. 한참 뒤로 가야 되는데, 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제가 그냥 예문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Happy dog, 그 행복한,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쳐봐요. 그 행복한 개. 자, 요거 정문이죠?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appy the dog, 이러한 어순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되죠. 그쵸? 더가 반드시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MP에다가 스페시파이어가 붙어서 MP라고 한다면은 이런 구문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요렇게 붙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my라고 붙입시다. my the book 괜찮아요? my the dog 괜찮습니까? 안 되죠. my the dog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MP에 스페시파이어가 붙어서 또 다른 MP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하면 이것이 MP고 여기에 스페시파이어가 붙어가지고 또 다른 MP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my the dog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문법적인 프레이즈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기를 NP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제목이 뭐예요? 아까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Three levels of phrase예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N바. N보다 크고 NP보다 작은 이 범주, 이것도 하나의 범주입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아직 소개가 안 됐어요. 이 범주,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바라고 부르고요. 인투랭 책에서는, Introduction to Language 책에서는 N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이렇게 표시해요. 왜냐하면은 타이핑을 치려면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죠. M-바, 그 다음에 MP,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프레이즈 다시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프레이즈의 내부 구조를 봤더니 NP의 내부 구조를 본다고 칩시다. NP의 내부 구조를 봤더니 일단은 그 코어가 헤드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반드시 의미적으로 elaboration 한다고 이야기한 컴플리먼트가 있어요. 이 컴플리먼트 위치,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했어요? 컴플리먼트 이야기할 때 위치에 대게 있어요. 위치는 어떻게? 헤드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로 모자라. 헤드에 시스터 관계에 있어야 돼. 그리고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시스터 관계에 있으면서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위치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범주도 얘기했죠. 컴플리먼트의 범주는 뭐예요? 프레이즈 레벨이 와야 돼요. 이런 프레이즈 레벨이 와야 돼요. P 이런 거 오면 안 돼. 됐죠? 그 다음에 헤드가 컴플리먼트를 선택도 해요. 하위 범주화를 얘기했죠? 선택도 해요.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합니까? 스페시파이어 얘기했고, 스페시파이어는 그 위치가 어디 와요? 헤드하고 컴플리먼트로 결합된 이 프레이즈하고 시스터 관계의 스페시파이어가 와가지고 NP를 만든다. 자, 이런 구조를 만든다고 얘기함으로써 생성되는 게 뭐예요? 바 레벨, N 바 레벨을 여기서 중간 범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N 바 레벨. 이것은 NP가 아니다. NP가 NP로 이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얘기했죠. 이렇게 확장되면 뭐가 가능해야 돼? 더 독, 이게 가능해야 돼요. 더 독은 NP고 거기에 스페시파이어를 붙여가지고 더 독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는 여기가 NP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 범주, intermediate level, 중간 범주를 설정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해요. M바, M바, 바를 붙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여기 N 위에다가 바 표시를 했지만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옆에다 프라임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주 쉬어가지고 이제 조금 강의를 중간에 좀 없죠? 강의가 중간에 없어져서 조금 공부하기가 좀 애매했었는데 게을러서 그래요. 제가 게으르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중간에 이렇게 뻥 튀기는 빈 공간이 없이 매주 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사론도 마무리가 이제 다음 주면 될 테고, 형태론, 의미론, 화형론까지 아주 꼼꼼하게 기본 개념을 위주로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질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으면은 뭐 카페라든지 이메일로라든지 아니면 뭐 톡이라든지 얼마든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